2026년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 전례 없는 기록으로 우승.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점차 막바지에 접어들며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세계조에서 가장 뛰어난 6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A조에서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그들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B조는 한국과 요르단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채워졌으며 C조는 일본과 호주의 무대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득점으로 상황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현재 그들의 경기력으로는 이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로 보인다. 한편 나머지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한 장 반의 티켓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큰 관심을 모았던 중국은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다. 아마도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회 개최국이 되는 것뿐인 듯하다. 한국에게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축구 축제에 12회 연속으로 출전하는 것으로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뛰어난 기록이다. 만약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한국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예선 전적 무패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무패 기록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마지막 상대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조 최하위 팀 쿠웨이트다. 1차전에서 한국은 쿠웨이트를 상대로 3-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마지막 경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로 한국이 패배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전폭적인 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이미 3월에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남은 경기를 로테이션과 실험의 기회로 활용한 반면 한국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싸운 끝에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특히 FIFA 랭킹 100위 밖에 팔레스타인과의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로 졸전을 펼치며 팬들을 실망시켰다. 예선 초반에는 한 경기당 최대 3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1.25골이라는 다소 아쉬운 득점력을 보였다. 약체 팀들을 상대로 골을 많이 넣지 못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쿠웨이트와의 마지막 경기는 한국이 예선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기회였다. 경기 전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의 출전 여부를 마지막 훈련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손흥민은 슈팅과 크로스 훈련을 문제없이 소화하며 출전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이자 상징인 손흥민의 출장은 전문적인 면뿐만 아니라 팀과 팬들의 사기를 북돋는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 축구의 열기가 다소 식어가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마지막 경기가 6만 석 규모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우길 기대했다. 하지만 약 4만 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았고 이는 팬들의 열정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해 홍명보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등 주축 선수들을 벤치에 앉혔다. 선발 라인업은 골키퍼 이창근을 비롯해 서령우, 이한범, 김주성, 이태석, 황인범, 이강인, 원두재, 전진우, 오형규, 배준호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 24세의 젊은 팀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지녔다. 지난 시즌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분데스리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이재성은 마인츠를 유럽 대회에 진출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황인범과 서령구 역시 소속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김민재의 부상으로 인한 명단 제외와 손흥민의 벤치 출발은 경기 분위기를 다소 가라앉게 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팬들은 We are one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 섹션을 준비하며 단합과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냈다. 경기 전개 쿠웨이트를 상대로 한국의 압도적인 활약 경기 초반부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명보 감독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전 경기들에서 쿠웨이트는 단단한 수비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곤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경기를 완전히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었다. 자유로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이강인은 모든 공격의 중심에 섰다. 그의 날카로운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는 쿠웨이트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황인범의 중원 지원은 팀의 안정감을 더하며 끊임없는 공격 기회를 창출했다. 점유율 80%, 패스 성공률 91%라는 압도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배준호는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이어진 발리슛은 쿠웨이트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한국의 끊임없는 압박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전진우가 헤딩슛을 시도했고 공은 쿠웨이트 수비수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며 한국이 1-0으로 앞서갔다. 관중들은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고 그가 대형 스크린에 비출 때마다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후반전에서도 한국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 교체 없이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했고 젊은 선수들은 더욱 활기차게 움직였다. 쿠웨이트는 체력 저하와 사기 저하로 인해 거의 저항하지 못했다. 후반 50분 이강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배준호의 패스를 받은 그는 깔끔한 처리 후 빠른 슈팅으로 골키퍼가 손쓸 틈 없는 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를 2-0으로 만들었다. 3분 뒤 한국은 또 한 번 팬들을 열광시켰다. 황인범의 정확한 롱패스가 배준호에게 연결되었고 배준호는 헤딩으로 오형유에게 공을 배달했다. 오형유는 몸을 돌려 깔끔한 터닝슛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완성했다. 이는 작년 10월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홈 경기에서 나온 대량 득점이었다. 대골차 리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젊은 선수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60분경 손흥민이 사이드라인에서 몸을 풀기 시작하자 관중석은 폭발했다. 하지만 68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다른 두 선수를 교체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쿠웨이트는 코너킥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위험한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창근 골키퍼의 집중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70분 한국은 박스 안에서 깔끔한 연계 플레이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세컨드 볼을 잡아 즉시 강력한 슈팅으로 네 번째 골을 완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72분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손흥민이 오형유와 교체 투입되며 경기장에 들어섰다. 그의 출장은 전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다 출전 3위에 단독으로 올라섰다. 같은 시간 아시아 다른 지역의 경기들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홈에서 인도네시아를 6-0으로 완파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바레인과의 홈 경기에서 70분까지 득점하지 못하며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 경기로 돌아와 손흥민은 열정적으로 뛰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홍명보 감독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는 추가 시간 2분을 포함해 더 이상의 실점 없이 4-2-0으로 마무리되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경기 후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하며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겼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팬들이 최우선이며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한 축구, 재미있는 축구 웃음이 가득한 축구를 계속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승리로 한국은 2026년 월드컵 예선을 무패로 마친 아시아 유일의 팀이 되었다. 결론, 앞으로의 여정, 쿠웨이트와의 승리는 한국의 강함을 재확인하는 계기이자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발판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많은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은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인범 같은 스타들의 리더십 아래
한국 대표팀은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그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원한다.